구석구석 꼼꼼하게 인권을 바로 세우는 인권 새로 고침 코너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 코너 함께하는 분입니다. 박래군 사율립재단 상임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학생인권 조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서울시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이게 자칫하면 다 도미노처럼 학생인권 조례가 무너져 갈 거다 했는데 UN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OHCHR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보냈어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우려했던 바대로 이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난주 방송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저희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서한에 담아서 그 우려를 저기 했고요. 국제인권 기준에 이제 반하는 거고 이렇다 한다면 그런 성소수자 학생들이나 이런 저들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이제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주면서 실제는 좀 보호하지 못한다 이런 학생들의 인권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했던 거 똑같은 얘기를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써놓으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뭐 사전에 우리 이사님 뭐 UN 쪽에 작업 좀 하셨습니까? 정치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유엔에는 인권과 관련 기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약과 관련한 기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인권 국제 규약에 이제 가입을 하면 그거를 심의하고 하는 그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권위원회가 있고 자유권위원회가 있고 조약별 이런 위원회들이 있고 또 근데 그거와는 달리 인권 최고 대표부 같은 경우는 인권과 관련한 그런 그 각 국가의 사항들을 점검하고 판단하고 거기 특별 보호관들을 또 운영하고 뭐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과 관련한 유엔의 최고 기구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서한을 보낸 거니까 상당히 무게 있는 그런 서한이 온 거죠. 그러니까 학생인권 조례 폐지할 경우 성적 지향성, 정체성 관련 차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고 이는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반하는 처사다. 그리고 서울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폐지 움직임이 일 수 있다. 정말 딱 우리가 했던 얘기 그대로예요. 그래서 저는 이사님이 유엔에 손 좀 쓰셨나. 아니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했던 걱정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권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바라보기에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가 이렇다. 그렇죠. 상식적인 거죠. 국제적인 인권 쪽에서는 상당히 상식적인 얘기를 저희가 했고 그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거 국제인권 기준에 반하는 거다. 대한민국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인권 규약이나 이런 것도 다 위배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던 거죠. 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유엔이 지방의회, 서울시의회라는 지방의회 차원에서 추진되는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이거 2월 달이면 지금 본회의 올라가서 폐지가 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냥 먼 얘기가 아니라 올 2월 달에 폐지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우려서한 보낸 건 처음이죠. 처음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 인권 정책과 관련한 이런 부분과 관련한 건 처음 있는 일이고 그것도 이제 딴 데가 아니라 유엔 최고 대표부에서 보냈다고 하는 것을 주목해 봐야 되거든요. 유엔에서 인권을 다룬 최고 기관에서 보냈다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정부가.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데 해서 공개도 하고 또 이제 거기다 답변 서한도 보내야 되거든요. 답변서한 정부에서 답변서한 답변 서한을 보내는 게 이제 공개도 돼야 돼요. 국민들한테 공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과연 이거를 이 서한을 받고 이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걸 답변하지 않고 그러면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정기적인 그런 국제 유엔에서 정기적으로 이제 인권 사항들을 굉장히 검토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연례 검토 뭐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각종 그 유엔 인권 규약과 관련한 그 보고서 또 심의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럴 때마다 계속 지적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지적받는 게 국제 무대에서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 뭐 이런 차별을 조장하는 국가 이런 걸로 이제 되니까 유엔 인권 이사국이라든지 이런 거 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뭐 대통령이 최근에 글로벌 스탠다드 굳이 또 국제 기준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인권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그리고 서울시 의회는 어떻게 인권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을 할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대신 또 이 대체 조례 말하자면 학생인권 조례 대체 조례를 지금 또 이것도 주민 발의 이번에 의원 발의하겠다고 의원들한테 냈다고 하는데
기독교계에서 무슨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 왔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의회에서 지금 조례안으로 해가지고 또 검토하고 있다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라서 한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정조에 관한 죄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전에 뭐 이런 있었습니다. 걸로 뭐 후퇴시키고 그냥 성관계는 부부 그 공식적인 부부만 할 수 있다. 뭐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조례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얘기해서 이거 옛날로 진짜 돌아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고요. 이게 이제 참 이 성적인 문제는 이렇게 이제 접근해서는 되질 않거든요. 그런데다가 강압적으로 법적으로 무슨 조례로 해하고 규정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텐데. 학교 성교육의 목적은 절제다. 그리고 만약 이 조례와 어긋나는 성교육을 할 경우에는 교사를 신고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도 포함돼 있어요. 설마 이거는 조례로 해서 통과될까요? 뭐 어쨌든 간에 성안이 지금 돼서 조례가 통과될까? 서울시의회에서는 어쨌든 주민들이 의견을 낸 거라서 검토해야 된다라고 해서 서울시 교육청에 검토를 요청을 했다고 해요. 예. 공식 절차는 밟고 있는 겁니다. 그 공식 절차 밟더라도 저게 조례로 상정이 돼서 저게 심의가 돼서 통과되고 그런다면 참 진짜 이러면 이거 일단 헌법과 법률 위반이고요. 네. 이 성관계는 혼인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 저 영화의 한 대목 그냥 이거 영화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처녀들의 저녁 식사라고 맞습니다. 강수현 씨가 언제부터 내 아랫도리를 국가가 관리했어? 라는 말을 예. 영화에 그런 대사가 있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너무 이제 시민들의 어떤 그런 사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까지 그러니까 시민들 자체를 우매한 그냥 냅두면 방종하고 방탕해서 나라 말아먹을 사람들로 바라보나 하는 생각이 이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까지 좀 있어가지고 굉장히 참 문제가 되고 예전에 정조에 관한 죄를 이를 처벌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뭐 이런 걸로 좀 후퇴하자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유교 사회로 가자고 하는 것인지 이거 좀 되게 21세기에는 50년대가 60년대 판결문에 보호받을 만한 가치 있는 정조만 국가는 보호한다라고 해서 여성들이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받았는데 이렇게 무슨 디스코 클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성추행이나 성폭력 받은 것에 대해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으면서 썼던 유명한 얘기예요. 보호받을 가치 있는 정조만 보호한다. 예. 이게 그러니까 이제 초파님 가 쓰고 다녀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좀 지켜봐야 돼요. 유엔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또 이상한 대체 입법, 대체 조례안 막 나오고 있죠.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중대재해처벌법 지난 금요일입니다. 1월 27일자로 시행 1주년 맞았는데 자, 중대재해처벌법 저희 청취자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중대재해처벌법 일단 내용부터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산업 현장에서 재해로 한 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 이제 중대재해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똑같은 사건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부상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똑같은 사건에서 사람이 이제 치료받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직업성 질병이 판정된 경우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라고 하는데 요게 근데 우리가 시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뭐냐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만 다른 게 아니라 중대 시민재해도 같이 다루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이런 부분들이 중대재해가 이루어지면 처벌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워낙 산업 현장에 그런 노동자들 죽는 것들이 심각하니까 이쪽으로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대 시민재해도 있다. 중대 시민재해도 그 같은 사건으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명 이상이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이런 부상이 있거나 1년 안에 이제 이런 직업성 그런 질병 이런 것들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는 거는 중대재해처벌로 이제 다르게 돼 있거든요. 뭐 이렇게 돼 있는다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핵심적으로 자세한 말씀 주셨지만 결과적으로 보자면 일하다가 김용균 사건, 김용균 씨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전부터 얘기는 있었지만 그때부터 가속 페달을 밟아서 입법이 된 거고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목표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경영 책임자, 안전 책임자가 형사처벌 받는 그전에는 그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난 1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받은 사업장이나 기소된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너무 적어가지고 1년이 지났는데 작년에 이제 611건이 발생했고 그걸로 이제 644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229건에 대해서 중대재해로
이걸 입건을 한 게 299건이거든요. 네. 이 중에서 52건을 갖다가 검찰 송치를 했고 예. 34건을 검찰 송치를 했고 내사 종결한 게 18건입니다. 예. 그 기소는 단 11건인데 아직까지 재판을 통해서 처벌이 된 경우는 하나도 없다. 600여 건 이상 600 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229건 적용 사건 입건을 예, 했는데 예, 예. 실제로 기소 재판까지 간 건 11건밖에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거 양측으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법을 만들어 놓고 1년이 다 지나가는데도 그렇죠. 제대로 처벌이 되지 않으면 이 법에 효과가 있는 거냐? 네. 라고 또 이제 노동운동이나 이런 쪽 노동계에 계신 노동계에서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산업계 소위 그 경총 같은 데서는 아니 이거 효과가 없지 않냐? 네. 괜히 경영자들만 위축시키고 효과는 없는 거 아니냐? 예. 해서 이거 확 완화해줘야 된다. 이 양쪽에 목소리가 있는데. 그렇죠. 전혀 다른 목소리가 있고 예, 대립이 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산업 현장에서 이렇게 사람들 죽어나가는 걸 막을 수 있겠느냐. 네. 그런 배경 속에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해도 네. 안 되니까 예, 이게 이제 맞습니다.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을 하고 그런데 한들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작업중지권이 있습니다. 지금 위험한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예.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어요. 예, 작업중지권은 근데 그 비정규직은 못 써요. 예. 정규직 노조에서만 쓸 수 있는데 작업중지권을 사용한 걸로 그걸 때문에 손해를 입혔다 해서 손해배상을 당하는 판이에요. 작업중지권 활용을 하고 나서 손해가 만약 공장에서 손해가 나잖아요. 예. 그러면은 작업중지를 요구한 노동자가 다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씁니까? 그거 어떻게 말도 안 해요? 되는 권리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속에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예. 이제 효과를 발휘하려면 예. 중대재해처벌법이 그 입법이 됐던 그런 배경이나 취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 노동부부터 경찰부터 검찰부터 이거 제대로 이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이래서 이게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 시행도 제대로 되기 전부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 뭐 우려점들 뭐 얘기해놓고 뭐 그런 거잖아요. 국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이거 크게 이제 문제 삼지를 않는 거죠. 네. 노동자 이렇게 죽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경영계가 위축된다 이런 식으로 저 되는 거잖아요. 네. 경영계가 위축된다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해석을 하면 예. 경영계가 그 이런 경제 활동을 위해서는 이런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노동자 죽는 거 눈 감고 가자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잖아요. 네.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거든요. 네. 근데 더 이상 안 흐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 저 보면서 이제 하면서 이게 만들어진 거죠. 김용균 씨 그 어머니를 비롯해서 뭐 이용관 아버님이라든지 이런 예. 유가족들을 이런 사람들이 한 달 넘게 이거 뭐 단식도 하고 뭐 이러면서 만들어낸 이런 법이거든요. 네. 오죽하면 이렇게 유가족들이 나서 단식까지 해갖고 만드는 법인데 네. 이게 제대로 시행도 저기 전부터 초치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되면서 실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더 완화시켜 가자라고 이제 대통령부터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완화하자, 뭐 시행령으로 완화하자, 뭐 내지는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나오는 상황들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에서 수사하고 조사하고 하는 데서 적극적인 적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 사후 처벌보다 예방에 무게를 두는 법 체계로 정비해야 된다. 지난 27일 날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 1주년 예. 딱 되는 날 예방 중심으로 정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예방은 지난 옛날부터 해왔거든요. 예, 그렇죠. 예방해야 된다. 이게 문제가 많다 하고 하다 안 되니까 이것까지 들고 나온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역사적인 과정이나 이런 것들 다 배제한 채로 다시 또 예방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기업들은 좀 어떻게 하냐면 요게 이제 기업주가 처벌받게 되다 보니까 네. 안전 책임자라고 하는 직책을 따로 하나 직책을 만들어서 생겨요. C 무슨 뭐 이런 걸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CEO, CFO 뭐 이런 것처럼.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걸 넘기려고 하고요. 예, 그리고- 그래서 오너들이 빠져나갑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법률 비용 아주 그 대단한 그 법무법인들 동원해 가지고 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자기네 사주가 처벌받지 않도록 하려고 엄청 노력을 쓰고 예, 있는 그래서 거고요. 대형 로펌에는 새로운 법률 시장이 열렸어요. 사주를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처벌받지 못하도록 미리 세팅을 하는 이런 그리고 게 이제 생겼어요. 소설가 김훈 선생님께서 이제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네. 여기 중대재해라고 하는 요 규정에 요게
이걸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으로 하자. 네. 근데 이제 산업재해든 시민재해든 한 사건으로 그 대체로 1명 정도 죽고 이제 부상자 몇 명 이렇게 되는 거지. 네. 2명 이상 하고 그러면 거의 다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한 명 돌아가신 거는 처벌할 가치가 없다. 중대재해로 처리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런 주장도 또 나와요. 이게 그냥 서면에 써 있으면 1에서 2로 바뀌는 거지만 문서상으로는 현장을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 돌아가시면 중대재해가 아닙니다. 네. 그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 사람의 마음상. 그다음에 사실은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작년에 예방을 열심히 하면 처벌을 면해주자. 그랬었죠. 근데 이제 예방하는 업체를 그 진단 업체를 만들고 그게 통과가 되면 처벌을 면해주자 했는데 그 업체 예방을 제대로 했는지를 평가하는 주무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돼 있는 시행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랬었죠. 예. 근데 그게 지금 아직 사라진 건 아니고요. 네. 지금도 여전히 이제 그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준비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아니 중대재해랑 법무부 장관이 예방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한동훈 장관 너무 바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거는 전혀 이게 노동부 장관이 그런 걸 판단한다 그러면 또 모를까? 예. 이게 법무부에서 이런 걸 해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도 이제 올해 끝나요. 예. 근데 이것도 연장을 하자. 그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도 기업 발전 저하시킨다 이런 얘기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이제 내년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여기도 네. 또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중대재해처벌법 무용지물로 만들어 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필요한 건 그게 아니라 네. 50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제대로 이게 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저걸 할 수 있도록 이게 안전설비나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는 거죠. 오히려 국가 그렇죠. 역할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